안녕하세요. KWMA 미래한국개발센터장으로 섬기는 정용구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교사님들에게 아주 중요한 원격 의료 상담, 버추얼 케어 사역에 대해서 우리 귀한 분들을 모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오늘 이야기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3월 15일 날 명지병원에 김진구 병원장님과 KWMA와 함께 업무 협약식을 맺었고 또 실무적인 준비를 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선교사님들이 잘 이 버추얼 케어 센터 원격 의료 상담을 잘 사용하실 수 있을지를 귀하게 알려드리고자 오늘 귀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정혜동 원목실장님이신데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명지병원 원목실장 정혜동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연식 팀장님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명지병원 버추얼케어 센터 팀장 박연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명지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네.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 시대에 또 여러 가지 선교사님들도 많이 또 소천하시고 순직하시고 또 의료 상황이 열악한 지역에 아직도 많이 계시고 또 이제 코로나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격 의료 상담 또 선교사님들의 이런 여러 가지 고충들을 이제 돕고자 중간에서 실무로 이제 굉장히 열심히 많이 애를 많이 써주셨는데요. 우리 정효동 목사님께서 조금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서 이 버추얼 케어 센터가 시작됐는지 좀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병원 버추얼 케어 센터는 꼭 선교사님들만을 위해서는 아니었고요.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실제로 대면 진료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상황을 접하게 되었고 또 해외에 계신 분들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당장 자기에게 닥친 그런 어떤 건강상의 문제에 대해서 쉽게 의논할 수 있는 상대가 없는 그런 점들 때문에 앞으로 시대는 이제 의료도 원격 의료가 가능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면에서 이제 원격 의료 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코로나가 많은 변화를 줬는데 병원은 그냥 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요새 뭐 줌, 뭐 유튜브 이런 게 이제 일생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의료도 이제 이런 상황들이 많이 진행이 됐는데 지금 원격 의료 상담을 하는 버추얼 케어 센터가 지금 어느 정도에 시작됐고 지금 어떤지 우리 박연식 팀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버추얼케어 센터는 2020년 10월에 개소를 했어요. 의료기관 최초로 단독 센터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따로 별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만들어졌고요. 그곳에 저희 의료진 2명과 전담 의료진 2명과 간호사 4명, 행정직 1명이 이루어져서 실제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그 시의 공간을 초월해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그 언택트 시대에 맞이해서 준비한 센터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 어떤 어플이 있던데 네네. 어플을 다운 받아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하는데 그 과정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애플과 구글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MJ 버추얼 케어 센터라고 치시면 그걸 다운받아서 회원 가입하시고 원하는 시간과 원하는 의사 선생님 이렇게 그 예약을 하셔서 상담을 하게 되고요. 또 진료가 이루어진 다음에 적정한 진료비를 계산한 다음에 종료하시고 다음 또 예약 시간에 맞춰서 진료를 또 예약도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저번에도 제가 어느 지역에 이제 뉴질랜드 옆에 이제 바누아투라는 지역에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CT는 찍은 거예요. 찍었는데 현지 의사들이 판독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네. 그래서 현지 의사들은 뭐 며칠 쉬면 날 거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이제 소방청 119 통해서 하니까 이거 지금 빨리 응급 에머전시라 빨리 뭘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됐는데 이 원격 의료 상담 버추얼 케어 센터를 선교사님들이 이 에머전시 응급 상황에서 잘 도와야 되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그 어떤 뭐 사례가 혹시 있었습니까? 들으신 것 중에? 저희 버추얼 케어 센터에서는 실제로 그
재외 한인 동포들과 그리고 주재원들도 대상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과테말라, 뭐 애틀란타, 하와이, 인도네시아 이렇게 많은 나라와 저희 버추얼 케어 센터하고 MOU를 맺어서 진짜 환자들을 의료를 돕고 있는데 사실 그쪽 기간에 이제 그쪽 나라의 의료진들의 그 수준이 조금 한국하고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좀 아파서 이제 그쪽 병원에 찍은 것들을 보고 아 이것이 진짜 응급 상황인지 들어와야 되는지 안 들어와야 되는지 판단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고 현재 이제 언어가 잘 안 돼서 또 그런 그 의사소통이 안 돼서 진료를 시원하게 못 보는 사례가 많은데 실제로 이제 과테말라에서 한인분이 엑스레이를 찍고 이제 아픈 것이 있어서 저희한테 의뢰를 했었는데 그분이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응급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환자분이 좀 머물다가 돌아가신 경우가 있고 또 저희가 그 기업하고 MOU를 맺은 가운데 이제 중국 환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똑같은 상황에서 엑스레이랑 CT 그쪽에 이제 정확한 진단을 못해서 저희한테 의뢰했을 때 그분이 굉장히 위중한 상태라 저희가 빨리 와야 된다. 그래서 수술해서 이제 또 회복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언어랑 응급 상황 이런 때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실제로 도와드릴 수 있는 굉장히 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이제 버추얼 케어 센터 가보니까 굉장히 크고 장비도 있고 뭐 콜센터 대기하시는 분도 있고 많고 그런데 병원이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병원장님하고도 소통이 많으시니까 병원장님이 이렇게 하시는 뭐 이렇게 뭐가 있을까요? 선교사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귀하신데. 이렇게 이제 변화하는 어떤 시대와 환경 속에서 병원이 해야 될 역할을 부지런히 찾는 편입니다. 저희 병원은. 네네. 그래서 원래부터도 이제 경기 북서부 지역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국가 지정 격리병상 그러니까 단순히 코로나뿐만 아니라 원래 이제 감염병에 대한 옛날 메르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감염병에 대한 국가 지정 병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요번에 버추얼 케어 센터 그다음에 이제 재택 치료 되니까 재택 치료 센터 최근에는 코로나19 후유증 클리닉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발빠르게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고요. 그래서 병원으로서 의료적인 역할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조금 더 이제 공공의 의료에 필요한 대로 하자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선교사님들께도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기회들이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번에 한번 들어보니까 일단은 원격 의료 상담으로 일단은 환자 정보들이 이제 오고 가고 데이터들이 오고 가니까 만약에 이제 에머전시가 돼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셔도 골든 타임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였는데 이거 한번 박연식 팀장님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실제 현지에서 에머전시 상황이 있을 경우에 저희 또 국제팀하고 저희 병원하고 그 에어 앰뷸런스랑 이렇게 협약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에머전시 한 경우가 빨리 이제 한국에 와야 되는 경우 저희 병원에 이제 바로 이제 예약을 하고 그다음에 진료과를 준비를 해서 그리고 에어 앰뷸런스를 이렇게 타고 오실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골든 타임을 확실하게 지켜서 최소한의 이제 최소한의 후유증을 남기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의 그 극적인 의료 혜택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수속도 간단하게 해서 미리 준비해서 환자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원격 의료 상담을 해서 그때 기본 데이터들이 이제 오고 갔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와야 되냐 안 와야 되냐 이렇게 했는데 한국에 온다. 오는 동안에 미리 자료들이 다 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준비를 했다가 최적합한 시간에 골든 타임을 줄여서 이제 돕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까 그 어플을 다운받아서 이제 가입을 하고 가입비가 없죠? 네, 가입비 없고 어렵지 않죠? 우리 선교사님들 할 수 있게 잘 돼 있고 그래서 들어가서 뭐 날짜하고 정하면 제가 한 번 하는데 한 15분 정도 네, 된다고 들었습니다. 15분 정도 되고 아마 지금 비용이 30불 정도 15분에 30불 정도인데 저희가 이제 올해는
저희가 이제 특별히 좀 선교사님들 더 돕고자 하는 병원의 마음으로 올해는 이제 돈을 받지 않고 프리하게 한다 이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진료를 이제 받는데 그러니까 상담을 받는데 제가 알기에는 그 어쨌든 약이나 이런 처방전은 안 되지만 뭐 이렇게 같은 성분의 약을 현장에서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주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게 뭘까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처방전을 여기서 발행해도 그쪽에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은 성분명으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성분명을 예를 들어서 감기인 경우에 해열제가 뭐 그다음에 뭐 진통제가 그다음에 목감기 약의 성분을 안내해서 그쪽에 사서 드실 수 있게끔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참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한데 저희는 이제 저희 큰아이가 장난치다가 이제 발차기를 했는데 떨어질 때 나사못이 이렇게 딱 있어갖고 발에 그냥 나사가 팍 박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냥 팍 빼버렸어요. 그랬는데 저희는 뭐 의료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해서 이제 응급의학 하시는 분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게 파상풍에 걸릴 수 있으니까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지에서는 병원 가는 것도 복잡하고 힘드니까 그냥 다 넘겨버리거든요. 근데 이런 응급 의료 상담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의사 선생님이 이제 더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되는데, 목사님 요새 코로나 때 또 선교사님들도 많이 또 보셨고 또 명지병원 이전에도 선교사님들 많이 좀 이렇게 섬겼던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좀 섬기셨는지 사례들이 어떠셨는지 한번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그 명지병원은 이제 서울 중심부에 있는 병원이 아니어서 대개 고양시, 파주시, 서울의 은평구 이런 정도의 범위 내에 있는 교회와 또한 거기 연계돼 있는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저희 병원을 많이 찾아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뭐 그 진료비에서는 한 30% 할인 혜택을 진료비, 건강검진 다 해드리는데 그거에 플러스해서 저희 원목실에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은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자주 찾아뵙고 또 어떤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해왔고 특별히 코로나19가 발병하고 나서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에어 앰뷸런스로 들어오는 한국인 환자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희 명지병원은 인천국제공항에서 한 30분 정도 거리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거의 중간에 그 이제 흔히 말하는 트래픽 정체 구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서울 안에 있는 뭐 아산병원이니 삼성병원이니 서울대병원이니 이렇게 가려면 교통 문제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앰뷸런스를 타도 많이 걸리는데 뭐 그런 것들 때문인지 하여튼 저희 병원이 그 에어 앰뷸런스로 귀국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찾는 병원이 되었고요. 물론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19 환자의 경우는 저기 질병관리청이 네네.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어느 병원 가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그렇게 하면서 선교사님들 여러분이 저희 병원에 오셨었고요. 그런 경우에 하여튼 저희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진료비뿐만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부분 심지어는 우리 병원에 계시다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야 되는데 이런 대학병원급에서 전원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경우에 뭐 세브란스로 가시게 저희가 좀 협력해 드린다든가 그런 면에서 어쨌든 선교사님들을 잘 섬기려고 저희 있는 자리에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참 아까 말씀하셨지만 선교사님들을 위한 각별한 사랑. 예,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우리 목사님이 또 선교사 출신이잖아요. 네, 예, 한 7년 정도 7년 정도 사역했습니다. 네.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선교사들을 가족적으로 이제 가족과 같이 생각해 주시는 게 그게 제일 좀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는 것 같고요. 특별히 그 혹시 이제 선교사님들이 아픈데 뭐 코로나만 아픈 게 아니라 뭐 이것저것 다 아프잖아요. 근데 지금 의사분들은 주로 어떤 분이 배치돼 있고 또 다른 그분들의 전공이 넘어가는 것들은 어떻게 협연이 돼 있는지 그걸 좀 우리 박 팀장님이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희 버추얼 케어 센터에는 가정의학과 교수님하고
또 심장내과 교수님이 전담의로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가정의학과 심장내과 교수님이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이렇게 대면하고 그 외에 전문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또 이제 연계해서 전문가를 이제 안내해드리고 또 전문가의 선생님을 컨택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도 명지병원 차 의사들이 지금 간호사들이 한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직원들하고? 의사가 한 280명 정도 아유, 되고요. 네. 교수급 의사만 네. 전공의들까지 포함하면 한 6, 70명. 네네. 그다음에 간호사가 일단 정규 간호사만 한 700명 정도 아이고. 되고요. 예, 예. 그 외에 간호조무사 뭐 네네.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개인 뭐 조그마한 병원이 아니라 큰 규모니까 네. 아까 박연식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두 분이 계시지만 그분이 잘 이게 내과가 아니다 싶으면 이제 다른 의사들을 바로바로 연결해서 또 도움을 주신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듣기에는 이제 근무 시간이 있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이게? 버추얼케어 센터는 한국 시간으로 8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네네네. 진료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금요일까지. 그리고 뭐 그게 토요일이나 주말 같은 경우 에머전시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그때는 메모를 남겨놓는 게 있나요? 저희 이제 일반 그 카카오 채널로 연결을 해서 아. 예, 예약을 남겨두시면 저희가 이제 네. 월요일 날 아니면 응급 환자인 경우 응급실에 저희가 안내를 네네.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아유 자주가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또 선교사님들이 또 정말 따뜻하게 뭐 돌봄을 많이 받는다 얘기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귀한 일을 하셨고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 때 이제 선교사님들도 이게 아직 원격 의료 상담이나 이게 한국은 이게 아직 의료 상담이잖아요. 근데 아마 다른 나라들은 원격 의료 진료라고 해서 이제 다 가는 거가 되는데 아마 이제 병원 가기도 어렵고 또 전염병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제 병원이 전염병의 발원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정부에서도 이번에 코로나 시기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막 곡선이 20% 30%가 아니라 뭐 200% 300% 이렇게 수직하면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써보니까 이게 편하거든요. 멀리 가서 하지 않고 의사들한테 다 보여주고 얘기하고 바로바로 하니까. 그래서 아마 선교사님들이 이 일들을 좀 혜택을 보고 또 우리 한인 동포들 또 주변에 한인 교회나 한인 주재원들이나 이렇게 교민들한테 사용하고 그리고 이게 사실 아직 현지인들은 좀 약간 아직 제한이 돼 있죠. 네. 지금 한국 사람. 예, 아직은 한국 국적인 분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네네. 근데 한국 국적이지만 또 협업을 하면 뭐 또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국제팀 같은 경우 저희 병원이 외국인 유치 등록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외국적 가진 사람들은 국제팀을 연결해서 또 진료를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확대되는 과정인데 어쨌든 그 원격 의료 상담을 그 명지병원이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하나씩 되어 있어서 나중에 또 어떤 모습으로 발전될지 모르겠지만 선교사님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하고 필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끝으로 이제 코로나 시대를 사는 선교사님들 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각자 한 분씩 선교사님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는데요. 먼저 박 팀장님부터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선교지에서 너무 애쓰시고 또 고생하시는데 저희가 건강을 책임져 줄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까지 해주시니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실 일들을 기도해 주신다고 그랬으니. 네, 참 어려운 시대에 선교 현장에서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사역하시는 여러 선교사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명지병원에 오기 전에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한 7년 사역을 해서 선교사님들의 그 여건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다소나마 좀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지병원에 온 이후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보내주신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선교사님들 잘 섬기도록 하려는 뜻이 있으셔서 저에게 그런 경험의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원격 의료뿐만 아니라 또 혹시 건강 병원 이용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좀 문의하실 일이 있을 때는 명지병원 원목실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네네. 지난해 이제 코로나로 선교사님들이 30분 이상 이제 소천을 하시고 순직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제 자리가 없는 거잖아요. 의료가 붕괴되고 그래서 이제 산소 포화도가 낮아져 가지고 저희 KWMA에서는 이제 산소 발생기 숨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이제 선교지에 산소 발생기를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보내드렸고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말 아파 보니까 병원에 가면은 균 덩어리라 오히려 못 가지만 집에 있는데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막연하게 기다려야 되니까 이때 좀 의사 선생님이 좀 연결돼서 좀 한 번이라도 얘기해 주면 그냥 뭐 치료가 안 돼도 그냥 의사 선생님하고 한번 만나만 봤어도 좋겠다라는 소원이 있었고 선교사님들이 그런 일들을 좀 연결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찾고 있었고 알아보는 중에 이제 명지병원이 이렇게 귀한 섬김의 장을 허락해 주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의료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고 또 어떨 때는 정말 새 생명을 주는 귀한 일인데 이제 새로운 시대에 이런 뭐 병원 시스템 또 원격 의료 상담 또 여러 가지 또 앞으로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인공지능 시대도 오고 그러게 되기 때문에 아마 너무나 유용한 선교사님들을 위한 도구가 되지 않을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아프다고 참지 마시고 바로 또 연기를 해주시고 또 KWMA에서는 어쨌든 올해는 아마 이렇게 사용료를 받지 않으시고 내년부터 사용료를 좀 받으시면 저희가 한시적으로는 일부 절반 정도를 그래도 좀 지원을 해드리려고 KWMA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게 또 생활화가 되면은 또 선교사님들의 원격 의료 상담을 통해서 또 좋은 건강 또 가족들의 건강 지킴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 특별히 지난해 이제 국제사랑재단에서 특별히 원격 의료 상담을 위해서도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셔서 그 안동교회 김승학 목사님이 이사장으로 계시는데 또 이렇게 뜻 있는 분들도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또 한국교회 또 성도님들 후원교회 여러분들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는 그냥 선교지에 뼈를 묻고 그냥 죽고 거기서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프면 치료 받으셔야 됩니다. 아프면 치료 받고 또 건강 회복해서 더 오래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더 힘이 되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이렇게 함께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이제 KWMA에서 이렇게 원격 의료 상담 지원 사업이라고 이제 이렇게 만든 걸 가지고 저희 KWMA 홈페이지에다 좀 알리고 선교사님에게 이제 이런 방송들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선교사님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항상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또 선교사님들이 잘 건강한 모습으로 사역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